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민 상담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채택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5세의 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의 사연인데요.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이제 상담 내용으로 채택을 했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설명란 하단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어김없이 남겨 놓을 테니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고민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대표님, 불초주야로 좋은 정보를 알아봐 주시고 방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의 방송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것 같아 설레이고 부푼 꿈을 가져봅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에 사는 65세 55년생으로서 2002년 3월 30일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 6일 남편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택을 매도하고 현재는 무주택 4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고요. 두 부부만 사는 세대라 그런지 청약 가점이 37점밖에 안 되네요. 그동안 참으로 힘들게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며 견눈 한번 팔 시간 없어 재테크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번에 하던 장사를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해 보니 현금 일부가 남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아마비로 지체 4급에 장애가 있어 알바나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재테크나 주택연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 집이 간절히 필요한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떤 장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장사를 하면서 소아마비로 이제 지체 4급의 장애를 갖고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열심히 살아가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제 장사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테크나 주택연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 4월 1일인가부터 이제 만 55세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60세가 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을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42살이지만 나이를 더 먹게 되고 아마 50살이 되고 60살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같이 저도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걱정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자산이나 이런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내가 자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짐이 안 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이 못 사는 사람일수록 재산이 많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녀들한테 많이 기대려고 해요. 자녀들한테 뭔가를 바라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제가 봤을 때 현명한 생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내 자녀의 삶에 있고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자녀한테 의지하거나 의탁하는 건 별로 좋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향후에 이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겠지만 주택연금을 통해서 나중에 내 노후에 안정적인 월세 형식으로 주택연금이 이제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집을 처분해서 내가 죽으면 아이들한테 이제 남은 재산이 가기 때문에 주택은 반드시 한 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그럼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위에서는 지금 집값이 하락세이니까 1, 2년 더 있다가 사라고들 하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원금을 빼서 써야 하는 입장이라 입술이 마르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해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어둡고 무지하게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집값이 하락하니까 1, 2년 더 있다가 이제 주택을 사라고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반대로 묻고 싶어요. 주택이 과연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 집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과연 주택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부동산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상가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토지, 시행사업까지 100억이 넘는 시행사업까지 제가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을 20년 동안 제가 현장에 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학원도 석사학위까지 받고 했지만 저도 이렇게 불안한 시장이 왔을 때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누구보다 잘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1997년 IMF가 왔을 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칼날같이 떨어지는 주택 가격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 미만이에요. 정말 극소수의 현명한 투자자들이 그 주택들을 사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1주택, 그냥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전세를 살면서 주택 가격이 막연하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기다린다, 이런 방법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칼날같이 떨어질 때는 그 누구도 쉽게 투자를 못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베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포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재테크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주택에 투자하거나 실거주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왜 진작에 집 한 채 사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대표님, 이제 나이도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여 내 집도 가지고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소박한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서울이라면 좋겠지만 수도권을 벗어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게 방에서만 생활해 오다가 4월 1일 가게를 정리하고 나홀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전셋집에만 살아도 살림집이라서 너무나 좋습니다만 노후를 위해서 대표님의 조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대표님,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셨다면 꼭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절실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염치불구하고 대표님의 한마디 답변에 저에게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내용이 있죠. 왜 진작에 집 한 채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현재 이분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이제 전셋집을 하나 구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살림살이 집에 대한 굉장한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라는 말이죠. 제가 아파트 청약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청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빌라를 사거나 했을 때 이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남기고 내 삶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내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약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몰라서 자산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청약 관련된 영상들, 재테크에 대한 영상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사를 처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조건 65세인데 막연하게 지금 청약 가점이 많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단순히 먼 미래를 보면서 청약을 통해서 계속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자금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괜찮은 주택 물량들을 매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경매를 통해서 싸게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양권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를 매입을 했을 때 내가 주거 기반의 안정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 주택을 기반으로 주택연금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내가 평생 동안 안정적인 월세의 흐름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내가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채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다 그냥 아파트 청약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조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정답이라고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구축의 아파트를 사는 게 정답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6개월 전매가 풀린 아파트를 사는 게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전략이 다 틀려지고 그러한 재테크 투자 전략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를 하자면, 노후를 위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60세를 넘고 65세, 67세, 7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높은 가점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은 이 자산을 증식해야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그리고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구축의 아파트나 이런 분양권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반대로 그러면 젊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 집 마련 한 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받았을 때 이 주택을 가지고 또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 그러면은 내 노후까지, 이 집 한 채로 내 노후까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제 조언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을 다하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만의 재테크적인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